안녕하세요. DSR을 강화하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든 대출을 잡으려고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결국 24, 25, 26, 3년 동안은 디레버리징, 긴축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강제로 부채를 축소하는 시기다라고 봐야죠. 금융권들도 자기들 살아남겠다고 내부에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채권들 부실 연체를 막기 위한 수단이죠. 결국 이제 저렇게 되면 개개인들이 빚을 내서 빚으로 돌려막고 지냈던 개개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개인만 무너지나? 아니죠. 기업도 무너집니다. 지방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지방정부들이 부도가 날 수 있다. 지방공무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줄 수 있다. 월급이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파다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파산하는 지방정부가 어디일까? 뭐 강원도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대구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그 엄청난 거품, 엄청난 부채가 그 지방 도시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봐도 하나도 심한 얘기가 아닌 거죠. 앞으로 삶은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잔인해지고 조커가 창궐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커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악인들이 그저 원래부터 악인이 아니었고 악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2030들 영끌한 영끌족들도 그들이 영끌족이 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그들에게 영끌족이 되어야 벼락거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부추기고 불안하게 만들고 겁주고 이랬던 탓에 그들이 그렇게 영끌족들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려와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걱정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냐?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끌족들의 결말은 사필기정이다. 물극필반이다. 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뭐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도 하지만 또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하소연할 것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회사에서 저 사람 연끌해가지고 망했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떤 신세가 되겠습니까? 괴롭힘에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괴롭혀도 쟤 못 그만두는 애야. 이런 이제 인식이 박히면 이 평판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지내야 됩니다. 앞으로 사는 게 더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죠. 1860인가요? 1870인가요? 뭐 거의 1900조라고 보고 또 전세 자금, 전세자금도 결국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빚이죠. 그 전세금 따지고 뭐 이래저래 따지면 한 5천조 된다라고 얘기하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다 따지면 뭐 이제 전 국민들이 인당 1억씩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빚인 거죠. 저 빚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그동안 무지하게 빚을 내줬죠. 뭐 브릿지론이니 뭐 부동산 PF 대출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대출을 무이장해줬어요. 근데 그 대출이 다 건전하면 괜찮은데 감정가 엉터리로 해서 부풀려 놓고 대출을 엄청 땡겨서 해주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연체해버리고 놔버리면 법이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출 금액만큼이 날라가 버리죠. 그런 새마을금고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체가 엄청나죠. 뭐 정권사의 PF 대출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PF 대출이 뭐 15%인지 대출 연체가 15%인지 16%인지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연체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냥 지금 이제 사항을 쭈루루루 이렇게 얘기만 해봐도 그냥 깜깜하죠. 깜깜해. 10월달에 가계대출이 1086조라는데 9월달 대비해서 10조가 11조가 늘었다고 하죠. 대출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으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대출에 DSR에 전세 대출도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참 충격이죠. 앞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들이 벌어집니다. 가계대출 가계부채 관리가 지금 안 쉽다라는 거. 왜 안 쉽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한쪽에서는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냥 대출 더해 집 사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대출이 안 늘 수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가 안 되고 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 사람의 책임도 큽니다. 기준금리를 진짜 올렸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규제를 벗어난 전세 대출 부채 관리 어려움 가중한다. 뭐 아니 돈이 없으면 월세를 살아야지. 빌려가지고 전세를 산다라는 그 발상 자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만든 건 아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해줬던 그 원죄는 문재인이 지고 있는 거죠. 덕분에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었죠. 참, 그 전세자금 대출 이제는 DSR에 포함시켜야죠. 전세 대출 규제가 필요하죠.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게 무슨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겁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없으면 전세 받을 능력이 안 되면 월세 살면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뻘짓하지 말고 전세 대출 한도 내려라고 얘기하고요. 미국 금리 금방 내릴 줄 알고 미봉책 쓰다가 가계부채 폭등시켜놓고 다 망하게 생겼다.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다. 진작에 올렸어야 할 금리를 미적세다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다 같이 IMF행으로 같이 망하는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들입니다. 참 기업 다 망해가는데 부동산 살리고 자빠진 정부다 라는 게 댓글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개판짓을 하고 있는지를 서민들이 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극단의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좀 지나면 대출도 중단된다 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안 그러면 가계부채가 폭등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금리 내리고 DSR 강화해야 서민이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고 나라 망친 주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돌려막기 했던 이들이 무너질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